자, 그래서 저희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인 섹션이 사라지고 Q&A 섹션이 등장을 하도록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지금 Q&A 섹션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제대로 등장을 하였는지 등장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의로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Q&A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메인 섹션에 있었을 때는 Q&A 섹션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CSS에서 새로운 Q&A.css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이 Q&A 섹션에 대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을 논으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HTML에서도 마찬가지로 링크 걸어주고요. .css, Q&A.css 이렇게요. 그리고 저희 웹페이지에 오셔서 새로 고침하면은 메인 섹션에 있었을 때는 지금 Q&A 섹션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인 섹션이 사라지고 Q&A 섹션이 등장을 하여야 하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JS 폴더에서 new 파일 start.js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저희 HTML에서 바디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스크립트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s start.js.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에 임포트할 때는 바디 태그에 끝나는 부분에 해도 되고 헤드 태그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바디 태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바디 태그에 끝나는 부분에 선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HTML 파일은 사용자가 HTML 파일을 열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되는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 파일의 위쪽에다가 임포트하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분량이 긴다면은 아직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느라고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사용자는 어떤 로딩 화면을 만나게 되겠죠. 물론 저희는 토이 프로젝트라서 자바스크립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임포트하는 시점은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웹에 대한 코딩을 지속을 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항상 바디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임포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JS 파일에 오셔서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이라는 변수는 저희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로 메인을 골라주고요. 그리고 Q&A라는 변수에는 마찬가지로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로 Q&A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콘스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변수 기호입니다. 물론 이것을 벌로 사용하여도 되는데, 이 콘스트는 변수를 상수로서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콘스트라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벌로 변수를 선언한 것과는 다르게 상수로서 오로지 하나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이라는 변수를 하나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수로서 콘스트로 선언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문서에서 CSS 선택자에 대응되는 것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쿼리 셀렉터로 id 값을 메인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 HTML 문서에 id 값이 메인인 것은 메인 섹션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콘스트 메인이라는 변수에는 메인 섹션이 담기게 된 것이고, Q&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begin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begin 함수가 시작되면은 메인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Q&A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begin이라는 함수는 저희 시작하기 버튼이 눌렀을 때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HTML 파일에서 버튼의 부분에 onClick을 정해주겠습니다. 이 HTML에서 on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클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onClick에 정의된 내용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건데요. 어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냐? beg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고요. 저희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준 다음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메인 섹션이 사라지고 Q&A 섹션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웹페이지를 지금 보면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갑자기 메인 섹션이 사라지고 Q&A 섹션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 예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너무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 CSS가 서서히 변화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이 TCP 스쿨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CSS에서 애니메이션 속성을 사용하여 요소의 현재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조금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등장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예쁘게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에서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 이름을 말한 뒤에 프롬과 투로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무빙 파라라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말진 레프트 100에서 시작해서 말진 레프트 0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를 응용하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일에 오셔서 CSS에서 new 파일 animation.css를 만들어 주고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paid in 이라는 애니메이션과 paid out 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이 paid i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시작될 때 적용시켜줄 애니메이션인데 opacity, 그 요소의 투명도가 0에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는 opacity가 1로 바뀌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ade out은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하였을 때는 투명도가 1에서 0으로 바뀌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1에서 0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 크롬에서는 이 웹킷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니메이션을 역시 두 개를 만들어서 웹킷 페이드 인과 웹킷 페이드 아웃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메인에서는 페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면 되고 Q&A에서는 페이드 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스타일에서 웹킷 애니메이션은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 주고요. 당연히 그냥 애니메이션도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Q&A에서는 웹킷 애니메이션을 페이드 인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애니메이션도 페이드 인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저희 HTML에서 아직 애니메이션을 링크하지 않았죠? link.css animation.css를 넣어주고요. 저희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후 버튼을 누르면은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진행될지를 정해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1초 동안 사라지고 1초 동안 등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1초를 이렇게 다 넣어줄게요. 그 이후에 다시 저희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뭔가 시작했다가 다시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Q&A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냐면 저희는 이 메인 섹션을 끄고 Q&A 섹션을 킬 때 디스플레이로 논과 블락을 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Q&A 섹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논이기 때문에 페이드인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 메인 섹션, 이 메인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메인 역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Q&A 섹션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준 다음 페이드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는 메인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저희는
setTimeout이라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setTimeout을 확인해 보시면은 타이머가 만료된 뒤 함수나 지정된 코드를 실행하는 타이머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setTimeout 같은 경우가 호출되었을 때 지금 밀리초 단위거든요. 1000밀리초면 1초가 되겠죠. 1초 뒤에 여기 펑션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setTimeout을 활용하여서 애니메이션이 다 실행되고 나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begin 펑션이 시작되었을 때 메인을 끄기 시작하고요. 이 내용을 복사하여서 setTimeout 메인 섹션이 반쯤 꺼졌을 때 500초쯤 꺼졌을 때 Q&A 섹션을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setTimeout 메인의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메인 섹션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저장한 이후에 다시 저희의 사이트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00m초, 500m초면 1초에 너무 근접하니까 조금 여유를 주도록 할게요. 450초, 450초 이렇게요. 그 다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인 섹션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Q&A에 대한 것이 보이지가 않죠. 지금 Q&A가 디스플레이 논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Q&A 섹션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저희 파일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테스트가 밑에 있다가 메인 섹션이 사라지고 나서야 위로 갑자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Q&A 디스플레이 블락은 메인 스타일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 켜주는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히 메인 섹션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Q&A 섹션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메인 섹션을 끄고 Q&A 섹션을 키는 것까지 하였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였습니다.